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무소TV 그 유튜브가 그 방송 전에 잠깐 끊겼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열었으니까 네, 그쪽에서 들으셔도 돼요. 네, 무소TV 유튜브도 열어놨어요, 다시. 네, 유튜브가 이게 가끔씩 끊기더라고요. 어쩌다 한 번씩.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어제 목표가 설정하는 기준 그거 하다 말았죠, 그죠? 네, 시간이 이제 부족해서 다 못 끝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이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일단 뭐 지수 얘기 잠깐 해드리고 그 다음에 목표가를 설정하는 기준과 뭐 상황별 조절법 실전 사례 들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장중에 이제 뭐 사료주들도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한일사료가 저기 또 상한가에 갔어요. 제가 봐도 놀랄 정도로 지금 아주 세게 하고 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이제 KC피드가 등장을 했고 이제 우성 옛날 우성 사료죠 올라가고 있고 시간에서 뭐 고려산업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곡물 관련주들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장중에 뭐 수산주 조금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 테마주들이 움직였죠. 막 떨어지다가 또 싹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원전 테마주도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오늘 시간에서는 이제 그 곡물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주도 급등했거든요. 로봇. 그러니까 최근에 로봇 테마주들이 힘없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반등 나올 자리에서 거기서 이제 시간에서 올려주네요. 그러면 이제 원전 테마주처럼 이제 추세가 너무 지나치게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이제 그런 브레이크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니까 세력들이 종목들하고 테마군들을 관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오늘 지수 뭐 잠깐 보고 하도록 하죠. 자, 보시면 예,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21선 위로 살짝 올라탔어요. 그래서 4월 달 들어서서 여기 나스닥 지수가 좀 빠지면서 21선 코스피 지수도 이제 21선을 이탈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다가 오늘은 이제 21선 위로 살짝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살짝 올라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 나스닥 얘기를 많이 하죠. 나스닥 지수가 좀 치고 올라와야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좀 더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이 코스피 지수가 여기에 갇혀 있었는데 그죠? 여기 위로 좀 올라오면은 그죠?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도 그리고 심리도 수급도 다 개선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려면 누가 올라와야 되느냐면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좀 올라와 줘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나스닥 지수인데 어제 다우 지수는 되게 잘 끝났거든요. 네, 이틀 연속 양봉 나오면서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네. 여기 유럽 증시를 대표하는 유로 스톡스 이걸 봐도 뭐 급등 나오고 있고, 그죠? 다 좋은데 유럽 증시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일본도 오늘 좀 올라왔죠. 네, 일본 니케이 지수도 네, 잘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나스닥만 이래요. 나스닥만 하루는 양봉, 하루는 음봉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런 차트가 잘 안 나온다 그랬죠, 그죠? 네. 아무튼 이러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꼭지점을 만들면서 움직이는데 요즘에 나스닥 지수는 이러고 있습니다. 옆으로 지금 한 캔들이 7개째죠. 옆으로 돌리고 있어요. 이런 캔들 잘 안 나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이런 게 나오고 있어서 애매한데 아무튼 이제 현재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나스닥 지수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대응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그냥 참고만 하세요. 지수를 맞추려고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자,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스닥 지수가 아무튼 올라와주면 좋겠죠, 그죠? 네.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을 보시면 나스닥 미니 선물인데 현재 1% 이상 급등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미국 나스닥 미니 나스닥 선물인데 네. 1% 이상 상승 출발할 것 같거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네. 만약에 이제 이게 실제 증시 장 초반에 반영이 되고 좀 상승 마감해주면 우리나라도 좋은 거겠죠, 그죠? 그래 비관론자들도 그렇게 그죠? 네, 나팔을 불면서 인버스 사라고 난리를 쳤겠지만 지수는 급등 나오고 인버스 선 사람들 이제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겠죠. 네. 그죠? 네. 그 여러분들은 주식 들고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은 피눈물이 아니라 이제 얼굴에 핏기가 도셔야죠. 맞으면 1번 찍어주시고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은 피눈물 흘리는 거고 여러분들 얼굴에는 이제 핏기가 돌아야죠. 돈이 돌면은 기분 좋듯이 그죠? 수익도 많이 나고. 사람은 피가 잘 돌아야 돼. 혈액순환이. 그죠? 네. 밤에 저기 족욕 같은 거 하세요. 족욕하면은 혈액순환 잘 된다면서요. 그죠? 네. 저도 가끔 하는데. 네. 네. 족욕하고 나면 확실히 잠이 잘 오더라고요. 네. 어쩔 때는 되게 피곤한데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럴 때 좀 하세요. 그러면 좀 편하실 거예요. 네.
아무튼 이제 그 지수가 좀 올라오기를 좀 바라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까지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어제 했던 얘기 이제 마무리 짓게요. 이건 이제 시간에서 뭐가 올랐나 해놓은 건데 그냥 보고 계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네. 이따 설명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여기 보시면 로봇이 막 보이죠? 휴림 로봇, 유심 로봇, 네, 쫙 있습니다. 이 밑에 이제 밑으로 보면은 곡물 관련주도 있고 막 그래요. 네. 아무튼 그거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제 어제 그 목표가를 설정하는 기준과 상황별 조절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이제 끝을 못 냈죠. 그래서 오늘 2부로 이제 2부 해드리고 이제 끝을 낼 건데, 자, 보세요. 일단 어제 얘기했던 거 짧게 이제 얘기해드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어제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목표가를 설정할 때 그 기준 그거는 첫 번째가 뭐냐면 뭐 어디에서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종목을 사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목표가를 설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단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스윙인지 중장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거를 알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성향이 뭔지도 모르고 목표가를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냥 무조건 많이 먹고 싶으니까 그냥 어디서 팔아야 되나요?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자기 성향이 있잖아요. 성향이. 그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김치를 먹는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모두가 다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된장찌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뭐 그거 말고 뭐 다른 이제 뭐 서양 음식이나 그죠? 아니면 뭐 일식이나 양식이나 뭐 딴 거 좋아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냥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단기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설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단기 좋아하면 단기에 맞게 스윙이면 스윙. 근데 스윙하던 사람도 가끔씩 단기 하거든요. 재밌으니까. 그 이제 그거에 맞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일단은 이제 누구한테 맞춰야 된다? 나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자, 두 번째는 이제 뭐였죠? 그 이제 매수 이유. 매수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매수한 이유가 가치 투자를 하려고, 아니면 이제 성장주라서 이제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서 들어갔다든지, 실적주로 이제 샀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어떤 특정 재료를 보고 테마주로 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서 이제 목표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얼마에 팔면 되나요? 네. 저는 그런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추천했는데 바로 물어봐요. 목표가 얼마예요? 그걸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진 로봇을 로보를 추천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추천했죠. 예를 들어서 추천하면 바로 목표가 얼마예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되게 싫어한다고요. 왜 싫어하냐면 그 사람은 사자마자 팔아먹을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산지 1초, 2초 만에 바로 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에 팔 거예요? 그런 분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우리 회원들 중에는 그렇게 뭐 물어보신 분들이 없어요. 네. 저도 목표가를 얘기 잘 안 합니다. 요즘에는 시장이 하도 이제 변동성도 있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목표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참고만 하라고 얘기할 땐 있지만 그것도 잘 얘기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항상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는데 요즘 그게 심해요. 목표가를 함부로 얘기하면은 나중에 그 이상한 사람이 돼요. 요즘엔 그래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매수 이유가 뭐냐에 따라서 목표가를 설정하는 기준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이면 그 기업이 본인이 원하는 그 가치에 갈 때까지, 가치에 도달할 때까지 가져가는 거고. 근데 맨날 차트 보면서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성장주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장주라고 사놓고서는 맨날 목표가를 물어봐요. 왜 물어봐요? 성장을 어디까지 할지 어떻게 알아요? 네? 아니 3살짜리 4살짜리 그 꼬맹이가 있어요. 근데 걔가 키가 몇 센치까지 클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얘 목표 키가 얼마입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다만 참고할 수 있는 거 있죠. 아들이다. 그러면 아빠를 닮을 가능성이 높죠. 아빠보다 조금 더 가거나, 그죠? 조금 더 크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딸이다. 그럼 엄마를 닮을 수도 있고, 아빠를 닮을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뭐 엄마를 참고하면 되지 않겠어요? 보통은 아들은 아빠 닮고 딸은 엄마 닮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가치주나 성장주를 사긴 샀는데 그러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서 이제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을 수는 있지만 차트 보면서 잡을 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때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게 무슨 테마주라고 생각하고 그 재료를 보고 샀는데 그 재료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재료가 나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면서 이제 그때 상황을 봐서 파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봐서.
이게 테마주로 샀는데 그 테마가 실제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테마가 형성이 됐는데 이게 대장일 수도 있고 부대장일 수도 있고 꼴찌일 수도 있고 먼저 가는 1번 타자일 수도 있고 2번 타자일 수도 있고 3번 아니면 8번 타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 봐서 해야지 처음부터 목표가 얼마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요즘에 순환매가 복잡하게 돌기 때문에 목표가 함부로 얘기 못해요. 언제 가요? 언제 가요? 목표가 얼마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제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대놓고 확실하게 빨리 얘기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은 제가 회원으로 안 받습니다. 네. 아니, 궁금하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잘 모르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막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네. 세력도 몰라요, 그거. 세력도 모른다니까요. 자기들도 목표는 있겠죠. 네. 목표는 있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고. 한일설에 있잖아요. 저거 목표가 지금 저기 훨씬 넘어섰어요. 지금 상한가가 2개가 더 나왔어요. 지금 상한가 2개 더 나왔다니까 지금 목표보다. 네. 그래서 지금 저렇게 과열돼서 가는 것도 있잖아요. 모든 그 법칙을 깨면서.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 함부로 잡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죠. 목표가 잡을 수 있지만 항상 이거는 바뀔 수 있다. 이제 이 생각을 갖고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2,000원에 샀는데 무조건 10,000원 갈 거야. 그 10,000원 누가 간다 그랬습니까? 데리고 와봐요 좀. 얘기 좀 해보게. 10,000원의 근거가 뭔지. 무조건 10,000원 간다고 막 20,000원 간다, 뭐 몇만 원 간다 막 이러는데, 네. 대부분 그렇게 해서 돈 못 법니다. 네, 참고하시고. 자, 이게 어제까지 했던 얘기죠. 네, 테마가 적용이 됐느냐, 테마가 형성이 됐느냐, 그리고 이게 대장이냐 아니냐, 뭐 그거 보면서 분위기 봐서 파는 거예요. 조절을 하면서.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자,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건데, 세 번째. 자, 그러면 이제 목표가를 설정할 때 기준이 처음에는 나한테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이걸 왜 샀는지, 그죠? 네, 그걸 확인하고 참고한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목표가를 잡을 때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1, 2번은 뭐예요?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왜냐면 나한테 맞췄으니까. 그죠? 네. 주관적인 거잖아요. 세 번째는 이제 뭐를 참고를 해서 목표가를 잡을 거냐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단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단타를 치려고 종목을 샀어요. 이제 목표가를 잡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단기 성향이니까 차트를 보겠죠. 그 다음에 초단타를 더 많이 치는 사람은 호가창도 보면서 단타를 쳐야 돼요. 네. 단타 치는데 호가창도 모르고 친다? 그러면 단타를 뭐 적당히 치시든가 아니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호가창 볼 줄 모르시죠, 거의. 네. 너무 욕심내시면 안 돼요. 네. 적당히 호가창 모르고 단타 치는 법은 있어요. 근데 이제 모르시면은 무리하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아무튼 단기로 할 때는 빨리빨리 끊어내야 되니까 차트를 보고 호가창을 보면서 해야 돼요. 호가창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쳐야 되는데, 단기를 할 때 차트를 보고 기준을 목표가를 잡아야 되겠죠. 그럼 차트 중에서 어떤 차트를 보면서 해야 되겠어요? 짧은 차트. 그러니까 이제 분 차트. 저는 틱 차트는 설명한 적이 없죠. 네. 틱 차트 안 봐요 저는. 네. 분 차트하고 그 다음에 일봉 차트 정도 갖고서 하시면 돼요. 단기로 하신 분들은 솔직히 주봉 월봉 차트 안 봐도 돼요. 왜냐하면 봐도 모르실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단타만 치시는 분들은 제 방송 들으면 기분 나빠하시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단타만 치시면 망한다니까요. 중장기를 하면서 단타를 치시면 100점짜리인데 스윙이나 이런 걸 하면서 단타를 치시면 100점이나 90점, 80점 이상 돼요. 근데 단타만 치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네. 단타만 치는 그거 아니라니까. 아무튼 이제 분 차트하고 일봉 차트 위주로 보면서 매매를 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구간마다 탁탁탁탁탁 끊어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단기 매매는 어떻게 보면 박스권 매매예요. 박스권 안에서 끊는 게 이게 단기 매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 차트 상에서 보면 박스권이 있어요. 일봉 차트에서도 보면 박스권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딱 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단기 매매할 때 목표가를 잡을 때는요, 기준이 뭐냐면 당연히 이제 매수할 때는 지지를 보면서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지지하는 자리다, 즉 여기가 바닥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서 살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저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항은 뭐예요? 더 이상 못 가고 떨어진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단기 저항이냐 아니냐 뭐 그 차이는 있는데 아무튼 단기 매매하실 때는 이 수많은 박스권들을 잘 파악을 해서 거기서 거기마다 딱딱딱딱 끊어치는 거예요. 그걸 잘해야 돼요. 그거를. 그리고 이제 들었다 올라가다가 막 떨어지기 전에 여기서 막 흔들리거든요. 흔들릴 때는 차트로 잘 안 보이고 어디서 보이겠어요? 호가창에서 흔들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 가셨으면 저기 8번 한번 찍어보시고 이거 이해 가세요? 네. 단기 매매 잘하고 싶으시죠? 잘 들어두세요 그러면. 원리는 설명해 드릴 테니까. 네. 자세한 게 궁금하시면 회원가입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이거 이해되세요? 어렵나요? 네. 별로 안 찍으시네 이쪽. 얘기를 더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저기 스윙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차트 봐야 되고 중기 할 때도 차트 봐야 돼요. 근데 단기로 할 때는 짧은 차트를 보면서 지지와 저항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여기에서 매도를 하고 뭐 내려오면 또 사든지 다른 데로 이사 가든지 어차피 딴 거 사긴 한데 하여튼 이런 데서 매도하는 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원하는 게 단기니까 그죠? 짧게 대신에 자주 수익 내는 거 그죠? 네. 이제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설명하려면 맘먹고 설명하면 길어요 이게. 분차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분봉 차트도 있고 2분봉 차트도 있고 3분봉도 있고 5분봉도 있고 10분봉, 20분봉, 30분봉, 60분봉 그죠? 이건 뭐 자기 하기 나름인데 40분봉 쓰고 싶으시면 40분봉 쓰셔도 돼요. 네. 옛날에 어떤 사람이 37분봉을 쓰더라고요. 네. 이거 왜 쓰냐 그랬더니 그냥 난 이거 좋대요. 쓰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좋은 거 갖다 쓰시면 돼요. 네. 뭐라고 그래요? 자기 마음인데 그죠? 아무튼 이제 60분봉, 120분봉, 뭐 100분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분봉으로 봤을 때 2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 60분봉, 30분봉 이렇게 봤을 때 이 박스권이 다 틀려요. 그때마다 바뀌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일봉 차트하고 주봉 차트하고 월봉 차트하고 연봉 차트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인데 1분봉으로 봤을 때와 3분봉, 10분봉, 30분봉, 60분봉으로 봤을 때 지지와 저항이 다 달라요. 이해되세요? 그게 다 다르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한눈에 보고서 바로 1, 2초 만에 딱 파악할 정도가 되면 단기 매매 귀신같이 할 수 있어요. 탁탁탁탁 끊어가면서 할 수 있다니까. 옛날에 내가 해봤어요. 네. 원래 처음에 전문가 할 때 단기 매매 많이 했다니까요. 어제도 얘기 드렸잖아요. 네. 사무실에서 그만 좀 하면 안 되겠냐고 단기 매매 좀 전화 올 정도로. 네. 이게 다 해봤단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분차트에 나오는 이제 차트 유형별 지지와 저항 파악을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호가창에서 흔들린다 그 뜻이 뭐였냐면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쭉 올라오면 여기서 못 올라가고 버벅거린다는 거예요. 버벅거려요. 그 매도 물량하고 매수 물량이 바뀌면서 뭔가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그 눈치를 기가 막히게 채야 돼요. 딱 보겠다가 딱 던져야 되고 못 제끼네? 탁 매도 네. 해야 돼요. 이게 바뀌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지금 맨날 단타 치고 계시지 않나요? 그죠? 생각해보니까 그러실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네. 스윙은 뭐냐면 스윙도 이제 목표가를 잡을 때 차트를 봐야죠. 그 다음에 이것도 호가창을 보기는 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맨날 볼 필요가 없고 필요한 순간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스윙은 뭐냐면 특정 고점이나 특정 앞고점이나 아니면 전고점을 뚫고 돌파를 해야 스윙으로 수익이 나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30에서 50% 이상의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데 개별주건 대형주건 뭐건 간에 30에서 50% 수익을 내려면 앞고점을 여기 있죠. 앞고점을 제껴야지만 수익이 30% 50%가 납니다. 통상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막 저 밑에 막 곤두박질 치는 거 아닌 이상은 아무리 주식을 싸게 사도요 30에서 특히 50% 수익 내려면 앞고점을 제껴야 돼요. 근데 앞고점을 제낄 때 이렇게 한 번에 쭉 제끼는 게 아니라 보통 어떻게 제껴요? 들었다 놨다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어제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들었다 놨다 이게 여기서 안 팔았더니 수익 난 게 사라져서 너무 힘들다. 그건 단기 성향이다 그랬죠. 여기서 그런 사람들은 단기 매매 하셔야 되는 거고 난 이런 거보다 조금 흔들흔들해도 들고 갔을 때 더 좋은 수익을 내는 걸 원한다. 그분들은 성향이 스윙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를 더 이제 검토하셔야 되겠어요. 목표 잡을 때 악고점을 뚫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자 7번 찍어주시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단기보다 좀 더 이제 스킬이 더 들어가는 거죠. 기술이. 이해가세요? 네. 여기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트도 봐야 되고 호가창도 봐야 되는데 호가창을 어디서 보느냐? 여기서만 보면 돼요. 악고점 뚫을 때. 왜냐하면 이제 스윙을 하는 사람은 악고점을 뚫어야 되는데 만약에 못 뚫는다 그러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뚫어서 30% 50% 수익이 날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뚫었다 그러면 그래서 수익을 더 내는 거고 뚫어야 되는데 못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나와서 테마가 형성이 됐는데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확 뚫고 나갈 때가 있어요. 얼씨구나 그러면서 막 으아 이러면서 막 김은국 씨가 옛날에 막 으아 그러잖아요. 막 그러면서 막 그냥 호랑나비 춤추듯이 막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나는 거죠. 근데 버벅거리면서 그러니까 야구로 따지면 파울볼 나온 거야. 파울볼. 치긴 쳤는데 삑 그러면서 이제 파울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히 정리하는 거죠. 그죠? 근데 빗 맞았는데 빗 맞은 줄 알았더니 홈런 나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뚫어야 되니까 스윙을 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뚫을 때 왜냐면 거래가 터지면서 막 서로 공방전이 벌어지거든요. 그럴 때만 호가창을 보는 거고, 그죠? 차트를 보는데 단타 치려고 보는 게 아니니까 이분들은 분 차트보다는 일봉 차트하고 주봉 차트 위주로 보는 게 훨씬 유리해요. 일봉 차트로 보면은 돌파를 못한 건데 주봉 차트로 보면 돌파했을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봉 차트는 속임수예요. 차트가 짧으면 짧을수록 속임수가 잘 나가요. 이거 기억해 두세요. 차트가 짧으면 짧을수록 속임수가 잘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분 차트에서 틱 차트하고 분 차트에서는 속임수가 많이 나와요. 민감하게 막 흔드니까. 근데 분 차트도 1분봉보다 10분봉이 좀 더 낫고요. 30분봉, 60분봉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속임수가 덜 나와요. 잘 못 속여요. 상대적으로. 근데 분 차트가 아무리 길어도 일봉보다 못해요. 근데 일봉 차트는 속임수가 또 엄청 나잖아요. 맨날 개인들 속잖아. 일봉 차트 보면서.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 덜 속아요. 잘 못 속이거든. 월봉 차트는 속일 수가 없어요. 연봉 차트는요. 어떻게 속여요? 1년 내내 조작을 해야 되는데 힘들다니까요. 월봉이나 연봉 차트는 거의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고수들은 분 차트하고 연봉 차트 보면서 합니다. 그냥 일봉 차트를 안 보느냐 봐요. 필요에 따라서. 근데 이제 월봉하고 연봉을 잘 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스윙을 하는 사람은 목표가를 잡을 때 여기 정고점 근처에 있는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는지 차트 분석을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보니까 차이가 뭐냐면 단기로 할 때는 목표가를 잡을 때 이 박스권의 저항만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끊어버릴 거니까 돌파든지 말든지 그냥 끊어버릴 거니까. 그죠? 근데 스윙을 하는 사람은 똑같은 박스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목표가 뭐예요? 여기를 뚫어서 날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돌파할 때 온 신경이 다 쓰이는 거예요. 내가 산 게 대장이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누가 대장이지? 막 주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차트를 볼 때도 약간 관점이 다른 거예요. 호가창을 볼 때도 관점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 있죠, 재료. 이게 악고점을 뚫어서 급등을 하려면 재료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재료가 잘 붙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야지 불이 붙어서 막 탈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해서 쭉 올라가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이때부터 팔 준비를 하는 거예요. 팔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재료가 나와서 테마가 형성돼서 이슈가 돼서 가는데 이 이슈가 얼마나 강력하며 얼마나 더 지속되느냐. 그죠?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매 보유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테마주로 샀을 거니까 이런 거는 그죠? 그러면 내가 산 그 종목에 연관된 테마 종목들을 다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테마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테마주도 보고 있어요.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돌았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곡물 관련주에 있다가 뭐 수산주가 갈 수도 있고 수산주가 가다가 뭐 갑자기 원전 테마주가 갈 수도 있고 그죠? 부동산주가 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항상 전체 시장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그러죠. 네. 근데 사실은 나무도 보고 있어야 되고 숲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네. 전체를 다. 옆에 숲까지 다 같이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거를 이제 감안해서 목표가를 잡아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생각도 안 하고 종목을 딱 얘기해주면 바로 목표가 얼마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질문을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은 사자마자 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잘 수익을 못 낸다니까. 인내심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주식 파는 게 되게 힘들어요. 주식 사는 거는요 안 힘들어요. 여기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 계시죠? 네. 회사 들어가는 건 쉬워요. 네. 사표 쓰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맞으면 저기 1번 찍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 들어가는 거에 어떻게든 들어가는데 네.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관두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쉽게 관둔다고 하지만 제 말을 좀 어렵게 했나요? 네. 비유를 좀 들려고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건 쉬워요. 그죠? 네. 여기가 뭐 공산당도 아니고 그죠? 네. 주식을 사는 건 쉬워요. 자꾸 세금을 뜯어서 그렇지. 네. 주식을 사는 건 쉬운데 파는 게 어디 쉽냐고요. 그죠? 네. 손실이 나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익이 안 나고 옆으로 횡보를 해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파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죠? 네.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내가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살면서 그죠? 네. 정말 잘 맞는 배우자 만나신 분들 안 그러시겠지만 근데 결혼 생활 해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는 다 그 고민 하시잖아요. 내가 고민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함부로 이렇게 또 이혼하거나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결혼 생활이랑 비슷한 것도 있다니까. 직장 생활하고도 비슷하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직장에 비유하니까 좀 그랬나 보다. 그죠? 네. 결혼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하는 거는 쉬운데 헤어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죠? 네.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이제 그냥 검은 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진짜 사시는 거 아닙니까?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살 때는 쉬워요. 파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들고 있는 것도 쉬워요. 네. 주가가 떨어질 때 힘든 게 10이면 주가가 올라갈 때 힘든 건 1000이라고 하잖아요. 1000. 100배나 더 힘든 거예요. 농업 관련주 얘기 많이 해드렸죠. 급등하기 전에. 그때는 뭐 그냥 아이고 그런가 보다 하셨죠. 막상 급등하니까 정신없죠. 인플레이션 테마주 급등하니까 정신없잖아요.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여기 들었다 저기 들었다 시간에서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네. 정신없게 간다고요. 한일사료 제가 봐도 놀랐다 그러잖아요. 저희 단톡방에서 2,000원에 추천한 건데 지금 10,000원 됐어요 지금. 네. 날아가는 거 보세요. 제가 봐도 저 끝인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버해서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KCPD나 저런 걸 따라 붙는데 그거 좀 이따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스윙을 할 때는 이런 걸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요. 중장기로 할 때는 매수 이유가 어제 얘기했었죠. 매수 이유가 사라질 때까지 가시는 거예요. 매수 이유가 사라질 때까지. 다시요. 매수 이유가 사라질 때까지. 그러니까 들고 가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게 있으니까. 그 좋은 이유가 사라질 때까지 홀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장기가 제일 속편한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또 성격이 좀 급하시기 때문에 중장기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스윙을 기준으로 하고 기본으로 하시고 단기 매매를 좀 곁들여서 하시는 걸 전 좋게 생각을 해요. 네. 그 건강 생각하신다고 채식만 하시면 몸을 베린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그죠? 사람마다 약간 생각이 다른데 고기도 좀 드셔야 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그죠? 네. 그러니까 고기를 드시되 야채를 같이 해서 드시는 게 제일 좋잖아요. 고기만 먹고 황제 다이어트라고 했나 옛날에? 고기만 먹거나 아니면 또 야채만 먹거나 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골고루.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게 뭐 고기 좋아하시면 고기 위주로 먹고 야채를 곁들이는 거고 야채가 좋으면 야채 위주로 드시되 고기를 좀 곁들이시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단기가 너무 좋으시면 단기를 하시되 스윙을 곁들이시고 스윙이 너무 좋으면 스윙을 하시되 단기를 곁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샐러드 먹듯이. 그죠? 네.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요즘에 식단들 그렇게 잘 짜셔서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포트를 구성하시면 되는 거죠. 네. 중장기는 이제 하시다가 마음에 드는 종목 있으면 정말 철저하게 분석하셔가지고 그렇게 수익을 좀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전 매매했던 사례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원수산이라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막 얘기를 했는데 저희 이게 동원수산은 라이브하고 문자만 추천주가 아니고 유료 단톡방이라고 따로 있어요. 네, 단톡방
거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동원수산이 이게 19일이니까 엊그제죠? 이틀 전에 네. 화요일날 추천해왔거든요. 라이브에서 추천한 것도 오늘 급등했었잖아요, 그죠? 네. 라이브 문자만에 추천한 수산주는 저 바닥에 있는 거고 단톡방에서는 여기 상한가 나온 거 붕 떠 있는 거 추천했어요. 라이브는 여기 있는 거 추천했고 불만을 갖지 마세요. 네. 라이브 쪽이 더 세니까. 네. 아무튼 단톡방 건 여기인데 자 라이브는 라이브 문자반 추천주는 스윙이거든요. 근데 단톡방 추천주는 단기예요. 그래서 낮에 이제 오전 아침에 수산주가 급등을 할 때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라이브 회원들 중에 단톡방 회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라이브 1년 이상 하시기 결제하시면 저는 그냥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해드리기 때문에 네. 라이브 회원들 거의 저희는 1년씩 결제하시는 분들 많아요. 1년이나 1년 6개월. 그래서 거의 라이브 저희 단톡방 쓰시는 분들 많아요, 같이. 네. 근데 아무튼 이제 라이브에 추천한 거는 내가 매도선을 낼 거고 그거는 스윙이니까 그대로 홀딩 하셔라. 그런데 동원수와는 똑같은 날 화요일 날 단기로 추천한 거 아니냐. 이게 아침에 이제 10% 상방 급등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거는 욕심내지 말고 적당히 팔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라이브 추천주는 저 바닥에 있는 거니까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하는 게 정상이다. 근데 이거는 상한가 나오고 장대 연봉 두 개에 꼴이 길지 않느냐. 대량 거래도 있다. 이거 오늘 제낄 수 있겠냐. 제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한일사료처럼. 그러나 못 제끼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이건 단기니까 팔아라 그랬어요. 대놓고. 원래 단톡방 종목을 제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 안 하는데 또 안 팔고 버티고 있을까봐 그래서 팔으라고 막 아침부터 압박을 했어요. 팔으라고. 우리 회원들 맞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증인을 오늘 같은 날 좀 서주셔야 돼요. 라이브에서 팔으라고 막 압박을 했다니까요. 네. 또 가만히 다 끌려 내려가지 말고. 이건 단기니까. 아까 16%까지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17,000원 정거점 여기. 대놓고 그랬다니까요. 대량 거래에 꼴이 길게 달리면서 이렇게 됐죠. 네.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이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거 상한가 나온 거거든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황별 조절하는 거예요. 상황별. 네. 이게 재밌는 게 난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한성기업이 원래 수산주의 대장은 한성기업이었어요. 상한가가 동원수산 한 개지만 이 친구는 하나, 둘, 두 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어제 급등했어요. 어제 동원수산 급등 못했거든요. 근데 한성기업이 어제 급등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두머리였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신고가를 냈다고 잠깐. 어제 20%까지 급등했거든요. 오늘도 한 9% 급등하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대장은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여기가 6,000원에서 12,000원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배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거래도 많이 터졌고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원수산이 뒤에서 있다가 한성이 형 좀 쉬세요. 힘드신 것 같은데 내가 갈게요. 그래서 이제 쭉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눈치를 채고 단톡방에서 여기서 추천한 거예요. 사라고. 그러니까 오늘 회원들이랑 20%까지 수익 났을 거예요. 이틀 만에. 네. 나다치고 싶으세요? 들어오세요. 네, 여기 있는 거는 추천 안 하는 거 같죠? 한다니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라이브하고 문자반은 스윙인데 거기서 이런 종목 추천하면은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을 못해요. 왜 못하겠어요? 10% 20%씩 들었다 놨다 하는데 그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겠어요? 네. 단톡방 회원들은 제가 매매하는 법을 따로 알려드리니까 그 방은 알아서 잘 매매해요. 거기에 들어오면 제가 또 교육을 시켜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라이브에 이렇게 붕 떠 있는 거 추천하면은 정신없다니까요. 직장인들 특히. 대신에 이제 종목 얘기 못 하겠는데 같은 날 추천당한 거 그거는 바닥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래생명자원에서 한일사료 그 다음에 다른 사료주로 막 이제 옮겨가듯이 순환매 돌듯이 수산주도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수산주가 한 50개 넘을걸요. 네. 내일 수산주 사야지. 네. 사보세요. 한 50개 넘을 겁니다. 별의별 거 다 넣을 겁니다. 네. 이름에 시푸드 들어가거나 그게 시푸드니까 수산주라 생각하시는데 그 업종 잘 확인하고 사세요. 네. 오늘 막 장대봉 떨어진 것도 있던데 네. 업종 잘 확인하고 사시라고요. 네. 수산주라고 이름이 안 써져 있는 수산주들이 있어요. 세력들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동원수산은 이제 수산이라고 대놓고 써놨으니까 개인들도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죠? 쭉 뽑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단기니까
단타로 끊으라고 아침에 압박을 한 거예요. 근데 바닥에 있는 건 팔지 마라. 네. 저렇게 하는 게 정상이다 그랬다. 그러니까 똑같은 수산주를 같은 날 화요일날 추천했는데 하나는 제가 리딩을 그렇게 하고 하나는 압박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건 단기니까요. 단타 치려고 붕 떠 있는 걸 준 거예요. 그냥 그것만 먹고 나오라고. 근데 스윙 쪽 라이브하고 문자반은 저 밑에 있는 걸 낸 거고. 여기 문자반이라도 이해되시죠? 네. 이거는 순서가 지금 이제 앞에서는 부대장이었는데 오늘은 대장이었고, 근데 지금 거래 터트리면서 긴 꼴을 달아놨더라고요.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끝난 건 아닌데 꼬리가 너무 길어요. 이거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장 막판에 사료주 중에서 누가 급등했냐면 KC피드가 급등했어요. 이거 너무 어거지로 급등한 거거든요. 근데 시간에서 또 추가 상승 나와서 상한가가 올랐어요. 시간의 상한가. 네, 조금 올라가가지고 KC피드가요. 네, 그렇게 끝났는데 이게 이제 사료주가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잠깐만요. KC피드 보면 여기 있잖아. 장중에 23%가 올라가고 시간에서 5% 추가 상승 나와서 상한가 간 거예요. 내일 아침에 운목 맞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다른 사료주들도 아까 같이 급등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고려산업이라고 있어요. 남해화학이 비료주죠. 네. 남해화학도 시간에 3% 올랐고, 고려산업 바로 위에 있네. 네. 고려산업 5.7%. 이게 사실 잘 만들어놨거든요. 나 시간에서 5% 급등했어요. 내일 아침에 살 생각하지 마세요. 아침에 붕 떠서 출발할 텐데. 이런 거 추경 묘사하지 마세요. 그냥 종목을 보시라는 거야. 그리고 내 공지사항 하나 있어요. 보니까 제가 저녁 방송 때 막 설명하는 종목들 막 따라 사셔갖고 수익 내시던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녁 방송 때 얘기하는 거는요, 저는 절대 우리 방 종목, 우리 회원들 종목을 낮에, 그러니까 우리 방 회원 종목을 절대 여기서 얘기를 안 해요. 힌트도 안 드리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되는 자리보다 30%, 50% 이상 뜬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막 따라 사지 마세요. 거기서 추가 상승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30%, 50%뜬 자리에서 사면은 정신없어요. 고려산업이 화요일날 급등시켰다가 어제는 뜬금없이 6%, 7% 급락시켰다가 오늘도 4% 급락하다가 플러스로 끝나잖아요. 정신, 그리고 시간에 가니까 또 5% 급등하고.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상승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서 그냥 하다가 털려요. 수익을 못 내시고. 사태가 지금 얼마나 정신없게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목표가 얘기가 들러 왔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료주들이나 곡물가 이게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남해화학도 안 내려오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신고가 내놓고 지금 지지하고 있어요. 이게 신고가 여기거든요. 네. 전고점이 여기인데 여기를 돌파한 다음에 지금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갈라고. 또 갈지 안 갈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남해화학이 여기서 튕겨서 올라가잖아요. 그 뒤에 이제 비료주 후발주들이 왁 하면서 이제 올라온다니까요. 재밌어요. 네,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네. 아무튼 이제 그 단기로 봤을 때는 동원수산처럼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 퀴즈. 한성기업은 오늘 여기 밑에서 산 사람들이 있다 치자고요. 자, 그럼 수익인 사람들이 있겠죠. 한성기업은 오늘 여기서 팔았어야 된다, 안 팔았어야 된다. 팔았어야 된다 1번, 안 팔았어야 된다 4번. 여기서 산 사람들은 단기보다는 스윙으로 산 사람들이겠죠. 자, 스윙으로 산 사람들이 오늘 여기 11,000원 급등했을 때 팔았어야 된다 1번, 아니다 4번 찍어보세요. 정답은 없으니까 찍어보세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찍으세요.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 게 맞다, 수익 실현을 좀 했어야 되는 게 맞다 1번, 아니다 4번. 자, 저는 1번이라고 봅니다. 예, 4번 찍으신 분들도 이제 틀리신 건 아니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네. 저는 1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배 올라왔는데 버벅거린다. 네. 힘들어서 버벅거리는. 그러니까 어제는 한성기업의 대장이었는데 오늘은 동원수산이 아침에 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제 기력이 쇠한 거예요. 이제 그죠? 네. 설이 맞은 것처럼 이러면서 힘들어 이러고.
그러면 안 가네?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얘랑 또 들어드릴게요. 고려 시멘트라고, 이거 이제 라이브 추천 주였는데 회원들이 샀어요. 이걸 왜 추천했냐? 이거는 단기간이고 스윙으로 추천했거든요. 스윙 추천한 이유는 시멘트 가격도 이제 인상하고 그러니까 시멘트주가 올라가겠다 싶어서 이제 이런 데서 4,000원대에서 사놨어요. 스윙으로 이제 추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열심히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어디서 전략 매도했냐면 여기서 전략 매도 버렸어요. 원래 저의 계획은 그죠? 악고점이 여기죠, 그죠? 네, 여기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악고점이 여기죠. 네, 여기 악고점이 여기인데 여기를 뚫어서 그죠? 네. 작년 6월달이 고점인데 여기를 뚫고 확 올라가길 바랬던 거예요. 시멘트주로. 그래서 주식을 대충 이 정도로 사놓은 거예요. 추천해놓고 이제 리딩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가자 막 그러고 있었는데 드디어 고려시멘트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올라가요. 이날 전고점까지 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날 올라온 게 24%까지 3월 29일 날 24%까지 급등을 합니다. 막 급등해서 가요. 거래도 막 터지고 있었어요. 가자 막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서 안 되겠다. 전략 매도 버렸어요. 왜? 원래 목표는 여기를 뚫어서 올라가길 바랬다니까요. 근데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여기 전고점 거기서 그냥 팔아버렸다고. 왜 팔았을까요? 제가 그래서 상황 그때 상황 봐서 이제 조절을 한다고. 매수할 때는 여러분들 이유가 한두 가지밖에 안 되실 거예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매수할 때는 이유가 한두 가지밖에 없으실 거라고. 왜냐면 그냥 왠지 갈 것 같아서.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냥 왠지 갈 것 같아서. 매수 이유가 대부분은 왠지 갈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아니면 뭐 기업 분석을 좀 했더니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서. 아니면 무슨 테마주로 많이 갈 것 같아서. 정책주라서 뭐 이런 식으로 사시는 거 아니에요. 로봇이 많이 갈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서 보통 이렇게 사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매수할 때 이유는 뭐 한두 개 많아야 두세 개실 겁니다. 근데 매도할 때는요 이유가 수십 가지 이상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매도할 때는요 생각할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고려시멘트를 매도할 때 저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전고점을 돌파를 못해서 파는 거 맞아요. 돌파를 못하겠다 싶어서 여기서 그냥 때려버렸다니까. 그냥 다 팔아버리라고. 왜 그랬냐면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겠다라고 판단이 쓴 거예요. 처음에는 돌파할 거라 생각했으니까 리딩하면서 갔겠죠. 근데 막상 오니까 돌파를 못하겠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프리카 속담 있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간다고. 그러니까 테마주가 고려시멘트가 대장으로 막 이제 뚫고 막 가려고 하면 뭐가 같이 가야 돼요? 다른 시멘트주들이 동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쌍용양회, 네. 쌍용양회가 그날 이러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엉덩이를 조금 들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고려시멘트는 가자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쌍용시인이 옛날 쌍용양회예요. 이게 쌍용양회가 그 다음에 이제 성신양회, 살짝 올라오다가 뭔 일 있어요? 이러고 있는. 고려시멘트 여기 와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친한 친구죠. 삼표시멘트. 네. 그냥 여기서 그냥 이러다 마는 거예요. 그냥 희마리가 없는 거예요. 다른 시멘트주들이. 아세안 시멘트 있죠? 신고가를 조금 먼저 낸 아세안 시멘트는 여기서 그냥 시큰둥 이런 거예요. 그냥 보고 있다가 이게 시멘트주로 돈이 확 들어와서 서로 다 밀어 올려줘야 되는데 경쟁하듯이 사료주 폭등하듯이 그래야 되는데 어정쩡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네, 다 파세요. 네. 한꺼번에 다 들어야 되는데 고려시멘트만 가니까 안 돼. 고려시멘트가 그때는 대장이었어요. 나중에 또 바뀌겠죠. 아셔야 돼요. 그 대장이 나중에 바뀝니다. 네. 고려시멘트가 대장이 지금 이제 거래 터졌기 때문에 다음에 대장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아니면 뭐 저기 쌍용량이요. 원래 쌍용량이나 성신량이 같은 게 이제 아니면 시멘트주들 많아요. 10개 이상 되는데 그 지금 여기 보면 그날은 대장이었는데 보니까 친구들이 현찮은 거예요.
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전략 매도한 거예요.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주시고, 네. 요거까지만 찍어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마무리 져야죠 이제. 그죠? 네.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아, 안 되겠다. 원했던 건 저게 아니에요. 그 이상이었는데, 에이씨,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추천할 때 목표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4,000원 정도에 샀는데 5,000원대에 팔았어요. 근데 원래는 이 이상에서 팔으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6,000원이나 뭐 7,000원이나 8,000원대 어디쯤에서 팔려고 했겠죠. 제 목표는. 근데 예를 들어서 회원들한테 고려시멘트 자 뭐 목표가 8,000원 잡습니다. 4,000원에 사서 회원들이 막 100%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전문가가 미친놈인 거예요. 오늘 얘기 좀 더 해드릴게요. 왜 미친놈이냐. 저도 처음에 이렇게 했다니까요. 자 8,000원입니다. 그러면 그냥 아 예 4,000원인데 8,000원까지가 100% 수익이 나겠네요. 아 기대됩니다. 이러고서 그냥 적당히만 분산 투자하면 되는데 꼭 여기다가 신용, 미수, 몰빵, 그 사촌, 조카, 뭐 어머니, 아버지 그냥 다 데리고 돌아요. 무슨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다 데리고 돌아온다니까. 일가 친척이 다 모여요. 뭐 제사 지냅니까? 다 데리고 돌아 그냥. 동네 아줌마들 다 데리고 돌아오고 직장 동호회 다 데리고 돌아 그냥. 자기도 신용, 미수, 몰빵 치고. 네. 전문가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목표가를 얘기해주면 몰빵을 하거나 가족을 데리고 돌아요.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목표가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목표가가 이제 8,000원이잖아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5,000원이나 6,000원에서 팔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안 파는 거예요.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냐고.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내가 싸우는 게 싫어서 목표가를 안 알려준다니까요. 바뀔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또 기억도 안 해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목표가를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5,000원, 6,000원 잡았는데 8,000원까지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5,000원, 6,000원 얘기했는데 8,000원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4,900원에서 파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항의한다니까요. 아니 5,000원 얘기해서 4,900원에 먼저 팔았는데 8,000원 갔다고.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안 하고 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방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회원들도 편하고 저도 편해요. 네, 이분들이랑 같이 있으면 정신없거든요. 네. 제가 방송은 매일같이 열심히 하는데 매일 회원가입하라는 얘기 안 하죠 잘. 왜 그런 줄 아세요? 맨날 수익 난 것만 얘기하고 회원가입 얘기만 하면 성향이 더러운 사람이 죄송해요. 성향이 더러운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면 방 분위기가 깨지거든요. 난 그게 싫어서 회원가입하라는 얘기 함부로 안 해요. 네. 회원가입하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지나가다 한번 하든지 말든지 아까 한번 했어요. 네. 힘드시면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게 다예요. 그게 다라니까요. 너무 이제 그 수익 난 것만 얘기하고 막 그러면 원래 이제 전문가 중에서 이제 아직 뭐 초창 신규거나 아니면 뭐 저기 뭐예요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회원가입 열심히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회원들도 많이 계시고 방을 잘 이제 이끌어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 얘기 너무 많이 하고 막 이제 수익률 홍보를 너무 많이 하면 성향이 죄송한데 또 한 번 얘기할게요. 더러운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면 나머지가 다 힘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방 분위기 다 망쳐놓고 채팅창에다 이상한 걸 써놓고 뭐 하여튼 뭐 저기 뭐야 그 신용 미수 몰빵치고 막 그래갖고 종목 다 망가뜨려요. 네. 차라리 돈을 덜 버는 게 낫지 그 사람은 안 받는 게 낫습니다. 네. 다 깨집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네. 얘기해주면은 하여튼 진짜 아까 그 얘기 들으니까 웃으셨을 거예요. 제사 지낸다고 일가 친척을 다 데리고 와요. 제사 때 큰 집에 모이잖아요. 일가 친척 다 모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온 가족을 다 데리고 들어옵니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목표가를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스윙이나 중기로 하실 때는 목표가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요거를 목표가를 잡으실 때 아셨죠? 1번, 1, 2번이 뭐라고요? 주관적인 것부터 가는 거예요. 내 성향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이걸 왜 샀는지 꼭 참고하시고 세 번째, 내가 이거 매도할 때 뭘 참고할 거냐. 단기는 단기에 맞는 그 기준 잣대를 갖고 와야 되는 거고 스윙은 스윙에 맞는 기준 잣대를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해가지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욕심 내려놓고 수익을 챙기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잃지 않는 매매를 많이 하는 거죠. 설령 지수가 폭락이 들어와서 손실이 나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벌어오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이제 주식이 더 편안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리고 여기까지 얘기해 드릴게요. 목표가 잡는 법은. 네. 김 시장님 잠깐만요. 김 시장님 때 방송 있으시죠? 네, 잠깐만요. 그 종목들 좀 돌아가는 것 좀 얘기해 드릴까요? 짧게.
시간에서 움직이는 거하고 장중에 움직이는 거 원하시면 1번 찍어주시고. 네. 빨리빨리 합시다. 뒤에 또 우리 김 시장님 방송 준비하시는데. 네. 장중 특징주하고 김 시장님 아마 또 얘기를 하긴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뭐냐면 오늘 장중에 어제 시간에서 급등한 게 뭐예요? 어제 시간에서 급등한 거는 원전 테마주죠. 자, 3분만 합시다. 어제 급등한 게 뭐예요? 원전 테마주, 그죠? 원전 테마주들이 시간에서 급등했는데 오늘 한신기계, 그다음에 서정기계, 서정기전, 보성파워텍 이런 게 막 급등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얘기해 드릴게요. 최근에 곡물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보성파워텍이라는 데서 하락이 나왔죠. 그렇죠? 하락 나올 이유가 없는데 전기세계에서 올라갈 건데 원전 열심히 돌릴 건데 이게 빠지면 되나요? 그죠? 근데 개인들이 나스닥 조정 나올까봐 막 팔았던 거예요, 바보같이. 근데 여기 보시면 전날 시간에서 원전 테마주를 급등을 시키고 실제로 양봉이 나왔는데 괜찮은 양봉이 나왔어요. 보성파워텍. 한신기계는 미친 것 같고, 한신기계 저거 미친 거예요, 저거. 서정기전도 좋은 양봉이 나왔어요. 좋은 양봉이에요.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죠? 손절하신 분들은 억울하게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한신기계 미친 것 같아요. 미쳤다는 얘기가 뭐냐면 과열됐다는 얘기예요. 너무. 에너토크도 괜찮은 양봉 나왔어요. 근데 이 중에 제일 예쁜 거는 서정기전하고 보성파워텍이거든. 근데 이게 뭐냐면 시간에서 그냥 뻔한 재료 가지고 시간에서 급등시키고 그 다음날 장중에 급등을 시키고, 이게 뭐냐면 하락하는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서 과열됐으니까 쉬는데 그냥 냅두면 저까지 떨어지니까 나중에 끌어올리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관리를 해주는 거로 보고 있었거든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적당히 관리를 해주는 것 같다. 정책주가 끝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살살 돌리면서 올려요. 그러니까 오늘 저기 뭐예요? 오늘 시간에서 어제 똑같아 원전 테마주가 그런 것처럼 오늘 시간에서 뭐가 움직였냐면 로봇주 있죠? 유진 로봇. 유진 로봇이 여기 보시면 잠깐만 시간에가 보시면 여기 뭐예요? 휴림 로봇 있죠? 휴림 로봇이 장중에 8% 올라왔는데 이게 시간에서 상한가 나왔어요. 내일 근데 이거 나 솔직히 음봉 맞을 것 같은데 뭐 봐야 알죠. 양봉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놓고 있다가 시간에서 급등 나왔어요. 그러니까 휴림 로봇보다 더 관심 있는 게 뭐냐면 그 뒤에 있는 친구들 로보로보 9% 로보로보를 보면은 차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시간이 빨리 얘기 드려야 되겠네. 아까 저기 원전 테마주처럼 쭉 떨어지고 있었어요. 개인들 투매한다고. 고점 대비 한 30% 떨어진 걸까요 이게? 최대 그죠? 툭 올라오잖아요. 내일 올라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차트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살려놓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빠지지 않게, 그죠? 여기 보시면 또 뭐 있어요? 로봇주들이 아마 이게 앞에 슈링 로봇하고 유진 로봇 있잖아요, 유진 로봇. 유진 로봇도 시간에서 여기 8.8% 급등했죠, 요거. 그러니까 이게 내일 21선 위로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너졌던 차트를 다시 살려놓는 거예요. 배에 구멍이 났는데 긴급으로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주가 끝난 게 아니라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 그랬을 것 같으세요? 3대 정책주가 뭐예요? 제가 생각하는 3대 정책은 부동산, 원전, 일자리 이런 거 다 있지만 3대가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센 게 부동산, 원전, 그리고 로봇 테마주로 보거든요. 로봇. 현재까지 나중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세 개를 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덕신하우징 있죠? 이게 뭐예요? 부동산 저기잖아요. 오늘 장중에 들었다 놓잖아요. 그리고 일성건설 양봉 나오죠? 최근에 얼마 전에 나왔었고 이게 살려놓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스럽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뭐 힘들어요 뭐 그러지 마시고 정책주 왜 하는 거야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돈이 되는 곡물 관련주에서 인플레이션 수혜주에서 돈 벌라고 자꾸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자꾸 거길 얘기했는지. 이쪽은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인들 하고 이제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씨름. 씨름할 때 뭐 힘센 사람이 바로 넘어뜨릴 수도 있지만 서로 힘겨루기 하죠. 힘 빼는 힘, 서로 상대방 힘 빼는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과열됐었기 때문에 힘 빼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 힘을 빼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다른 테마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거고 그걸 정확하게 보고 얘기했던 거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게 왜 나왔어요? 이게? 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열심히 잘 돌고 있어요. 네. 지금 삼성전자 차트 보면 삼성전자 들고 있는 분들 기분 되게 안 좋을 것 같아. 삼성전자거든요. 전저점이 여기였잖아요. 네. 오늘도 올라오다가 실패했거든요. 나 이거 삼성전자 들고 있는 사람들 일부러 약 올리려고 세력들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일부러. 예? 안 그러세요? 네. 전저점 딱 여기에서 일부러 그래. 일부러. 희망 고문 있잖아요. 네, 그거 하듯이. 여기가 바닥일까요? 아닐까요? 메론 그러면서 맞춰보세요. 막 이러면서 약 올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들고 있는 분들 막 속에서 막 불이 나올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일부러 힘 빼는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잘못되면 우리나라가 잘못되지 않겠습니까? 네. 삼성전자가 잘못될 일이 없는데 이거 들고 있는 분들 마음이 참 지금 잘못되어 있을 것 같아요. 막 승질나실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 대형주 얘기 잘 안 하고 뭐 얘기해요? 네. 테마주 얘기를 많이 했던 겁니다. 이쪽에 돈 버시라고. 네. 자 잠깐만요. 김 실장님 방송하셔야 되는데 내가 시간을 좀 더 썼네요, 그죠? 네. 김 실장님이 여기 곡물 급등주 소나무 분석 요구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서 도움들 많이 받으세요. 곡물 관련주들이 끝난 게 아니고 소나무가 계속 돌거든요. 아까 고려산업하고 뭐 저런 거 계속 돌죠, 그죠? 네. 아까 보니까 이지바이오가 못 가니까 이지홀딩스가 또 올라가대요. 아무튼 사료주 KC피드 뭐 뒤에 많아요.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라니까. 거래 터져서 급등한 거 말고 아직 안 간 걸 찾아내시면 돼요. 김 실장님이 돈 많이 드릴 테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제가 보증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함부로 안 하는 거 아시죠, 그죠? 저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그죠? 네, 저 보증 굉장히 싫어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빚보증 쓰는 자식은 낳지도 말랬다고, 그죠? 네. 저는 절대 보증을 쓰지 않아요. 우리 가족끼리도 쓰지 않아요. 서로 다. 왜냐면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빚보증 쓰는 자식은 낳지도 말랬다고. 근데 전문가로서 제가 보증 쓴다고 하잖아요. 네. 아무튼 들어가서 열심히 들으시고 도움들 많이 받으세요. 네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여기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뭐 개인적으로 뭐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네, 가입 뭐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 이쪽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아까 회원 한 분이 연락 오셨는데 요즘에 메일 주소 안 남겨놓냐고 이거 찾느라고 한참 걸렸다고 뭐라 하셔가지고 네, 특별히 남겨놓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네,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 시장님 방송은 저기 유튜브에서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네, 그쪽 가서도 참여하세요. 네네. 자, 네, 여러분들 네,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네, 내일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이니까 마무리 잘하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